자, 통칭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지문을 쭉 보시면 되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자, 2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우리 이어서 왔으니까 3번 지문 바로 보시면요. 일단 키워드 신행정 수도건설 수도이전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진도별로 한 20개 정도, 20강 정도로 해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진도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행정법 교과서를 딱 펴보시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일 거예요. 그 관련된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 같은 거겠죠.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해당을 하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 의미에는 해당을 하는데 실질적 의미는 아닌 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제 좀 이제 클래식한 고전적인 문제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중에 누가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표가 누구인가가 형식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작용이 행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 뭐 입법작용이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이름표가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가죠. 이름표가 행정부냐 그런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작용이 행정작용이냐 이제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개념은 이러한데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나누는 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건 지금 끊을 거는 없어요. 일단 여긴 놔둬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세무서장의 조세부가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 자, 3번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재결 이렇게 한번 끊어보고요. 4번의 경우에 국회 사무총장 직원 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왼쪽이 형식적인 거고 오른쪽이 실질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자, 이번의 경우에 보세요. 왼쪽 세무서장, 행정부예요, 입법부예요, 사법부예요. 행정부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고요. 조세부가 이건 어때요? 이거는 행정작용, 사법작용, 입법작용 중에 그쵸.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형식적 의미에서도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인 거죠. 됐죠? 자, 3번의 경우에는 어때요? 행정심판. 이거 누가 하는 거죠? 그쵸. 행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에서 보시면 재결, 오른쪽 거. 재결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작용이에요? 그쵸.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런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사법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 맞는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인 거죠. 그러네요. 이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 아니니까 오늘의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연습한 김에 4번 보시면요. 국회 사무총장이라고 돼 있어요. 형식적 의미에서 보시면 국회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입법작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직원을 임명하는 거래요. 그럼 이거는 사법작용 아니고 입법작용 아니죠? 행정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 실질적 의미에선 행정작용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1번은 제가 끊지 않았는데요. 끊을 게 좀 애매해서 그랬어요. 1번은 굳이 말씀드리면 형식적 의미에서도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입니다. 철거를 명령하는 거 실질적으로 입법작용 아니고 사법작용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작용이고요. 철거를 명하는 게 누구겠어요? 국회의원? 판사? 아니죠? 이게 행정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적 의미에서도 행정이고요. 됐죠? 자, 오늘 1번의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형식적과 실질적이 나누어지면 여러분들 끊어서 왼쪽은 형식적, 오른쪽은 실질적 이렇게 푸시는 게 대다수고요. 형식적인 건 이름표, 실질적인 건 작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통치행위 관련된 문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통치행위 경우에도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시험에 잘 나왔고 A급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C급 정도 되는 문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통치행위가. 자, 3번 보시면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통칭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지문을 쭉 보시면 되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자, 2번 보시면 비상계엄 보이네요. 이거 바로 키워드예요.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그 자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다라고 하죠, 판례가.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비상계엄 키워드 보이고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냐? 그러면 통칭인데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통칭이가 아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3번의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 제명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보이네요. 이거 통칭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심지어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고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지방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1심 관할법원이 된다까지 맞는 지문이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국회의원 징계 제명의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본다라는 학설이 있죠.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는 좀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키워드 이렇게 되고요. 자, 4번에도 키워드가 지금 바로 보여요. 서운 취소행위. 이거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통치행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사후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죠. 통칭이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안 본 거 중에 1번이 있는데요. 1번 한번 보시면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신행정 수도 건설, 수도 이전 문제, 이거 전부 다 키워드인데, 자, 이거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통치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인데 이거를 제가 왜 놔뒀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어서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도 마찬가지로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우리 이어서 왔으니까 3번 질문 바로 보시면요. 일단 키워드 신행정 수도 건설 수도 이전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게 통칭이다라는 것까지는 규명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니까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조금 애매하죠? 제외될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을까? 이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게 곧바로 답이 3번인데요. 여러분, 기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의 시그니처 문장입니다. 자, 신행정 수도 건설이 나오고 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이게 통치행위는 될 수는 있는데 그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이 독특한 셈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한 3번의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맞는 지문이에요.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다까지 끝나면 맞는 지문인데요. 근데 그게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된다면 더 이상 자제하면 안 된다. 라는 것도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를 통해서. 자, 이 판례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 사후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래요. 그럼 마치 통칭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대요. 일단 끊어주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지문이 나왔다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통령의 위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 윗문장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문장을 물어보는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기본권 침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국민투표권, 이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가사위 의사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해도, 통치행위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헌재가 심판을 하겠다.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이 판례는 앞 뒷문장을 잘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3번 문제의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지문도 한번 볼게요. 키워드 위주로. 딱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눈에 보이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통치행위인데 키워드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송금한 행위냐에 따라서 키워드를 좀 달리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뭐 특별히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죠?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4번에 키워드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이게 이라크 파병 사건인데요. 이거 키워드입니다. 그 성격상 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라크 파병 사건에 있어서는 통치행위로 봤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4번의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통칭에 관련된 문제에서 판례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를 하셔서 푸셔야 되고요. 그 키워드만 여러분께서 잘 캐치하셨다면 어차피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례의 앞뒤 문장들도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 우리 판례로 살펴봤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자, 이거는 판례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이론 문제네요. 자, 이런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통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지금 답이 잘못 체크되어 있어요. 1번이 아니고요. 자, 대통령 선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선거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유형들이 다 있습니다. 소송 유형들이 있다는 건 뭐죠?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예, 모든 각종 선거는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 심사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시그니처 기본권. 자, 3번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이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 하는 것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거. 그런데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국회에 의한 통치행위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오늘 답은 3번인데요. 왜 그러냐면 4번 지문 보세요. 통치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 심사를 하거든요. 이 4번이 맞는 지문인데 결국에 이게 통치행위다 아니다 라는 거 판단을 하는 주체가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자기들의 행위 중에 이거는 통치행위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사법부가 하기 때문이죠. 됐죠? 자,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